반갑습니다. 2월 12일 목요일 아침 시간입니다. 드디어 목요일이 됐네요. 자,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할 것인가 아닌가 궁금증이 많은 그런 날입니다. 자, 오늘은 만기일이기 때문인데요. 미국 증시가 살짝 도와주는 모습이 없어서 장 출발 때는 괜찮았는데요. 후반에 다 밀려버렸죠. 깜짝 고용이 나오면서 괜찮은데 그랬는데 주가 밀려버렸단 말이죠. 오히려 이제 매도의 기회로 삼았다. 고용이 좋으니까 연준에서는 오히려 금리 인하 안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리죠. 경제 지표가 좋으면 이걸 또 나쁘게 표현을 하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인데, 자, 일단 3대 지수가 다 밀렸네요.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13, 나스닥은 마이너스 0.16, S&P 500은 마이너스 0.000 뭐 이 정도 되는가 봐요. 자, 이렇게 밀렸는데 이거 뭐 별로 밀린 거 아니잖아요. 그쵸, 별로 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죠. 상승 출발 이후에 떨어졌다는 거죠. 상승 출발 이후에 급락하는 그런 형태로 전환이 됐었다는 거, 변동성이 커졌다는 이야기 되는 거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렇게 빠지진 않는데 미국도 약간의 차익 매도가 나오는 그런 형태, 또는 주가가 조금만 올라가면 매도를 하려는 형태, 이런 쪽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경제지표가 좋게 나와도 분위기가 조금 냉각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자, 일단 금리를 내리냐 안 내리냐 뭐 이걸 가지고서 말들이 많은데, 사실 금리는 그렇게까지 큰 기대를 하실 필요는 없는데 말이죠. 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어떤 명분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가지고 매도가 좀 나온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반도체 쪽은 대체적으로 좀 강보합세 보여줘서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뉴스로 들어가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뉴욕 증시는 깜짝 고용을 매도 기회로 잡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재가 나타나서 주가가 올라가면 매도를 한다. 야하, 이것도 조금 애매하다, 그죠? 고용 호재에 대한 의구심 속에서 고점 부담이 겹친 듯 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상승 출발 잘 해줬는데 밀렸다. 자, 저는 고용이 나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고용 지표가 오히려 좋게 나왔죠. 자, 1월에 비농업 고용은 시장 예상치의 거의 2배를 기록하며 놀라움을 안겨줬다. 미국 노동부는 1월 비농업 부문의 고용이 전월 대비 13만 명이나 증가했다. 예상치가 7만 명이었어요. 그래서 별로였겠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괜찮게 나왔어요. 실업률도 4.4가 예상 수치였는데 4.3을 기록했네요. 그래서 오히려 더 괜찮아진 거죠. 실업률은 내려갈수록 고용이 괜찮은 거다. 자, 이렇게 되어 있다. 물론 의료 분야 쪽에 고용이 편중되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전체 증가분은 미국 경기의 탄탄함을 가리키기에 충분했다. 무슨 얘기냐? 일단 실업률이 4%가 넘으면 좋진 않은 거죠. 하지만 개선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경기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는 한데, 자, 그래서 주요 지수는 갭상승으로 장을 열었는데 나스닥 지수는 장중에 0.9%까지 상승폭을 확대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자, 최근에 이제 고용 둔화를 가리키는 지표들도 많고 또 수치가 하향되는 추세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안심할 수도 없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주가 또 올라온 거 아니냐, 고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투매가 나왔다. 올라오니까 던져라. 이런 부분들은 위쪽으로 올라올 때마다 때리는 형태의 매도가 계속 나온다는 것은, 야, 상방 더 이상 올라오지 마. 막아놓고 있는 거죠. 자, 막아놓은 상태에서 계속 때린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 매수에 대한 그 탄력도가 떨어지게 되죠. 와, 더 갈 것 같아 하면서 들어와 줘야 되는데 올라가기만 하면 때려줘, 올라가기만 하면 때려줘. 이렇게 되면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매도를 때리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만 반도체 쪽은 2% 넘게 급등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뭐 크게 올라간 부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 0.8%, 뭐 알파벳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나와 있고, 대체적으로 뭐 그냥 그렇기는 한데, 마이크론이 많이 올랐죠. 마이크론 10%. 자, 요게 약간 애매한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마이크론이 급락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갔죠. 왜? 야, 마이크론이 HBM4 납품 안 한대.
납품료 탈락됐대. 뭐 이런 식으로 찌라시가 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 뛰었는데 뉴스 기사에 나온 적도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찌라시가 나오면서 막 그렇게 돌아다니는 뉴스가 있었는데 어제 마이크론이 걱정하지 마. 엔비디아한테 우리 납품 다 하고 있어. 네. 여기 써 있죠. 엔비디아의 HM4를 문제없이 납품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10%나 올라갔습니다. 자,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급락한 거를 다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회복이 됐다. 반등 나왔다. 자,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겐 악재 아닙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네, 막 우리가 더 잘 갈 거야. 우리가 더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있었는데 요게 조금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될 수가 있는 부분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네, 애매모호한 그런 느낌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생각들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게 악재가 나온다면 오늘 악재로 인식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오늘 만기일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시장을 빼는데 주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미국 증시 떨어진 데다가 네. 반도체 지수는 올랐지만 네, 이 경쟁 업체가 엔비디아에게 자,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시총 1조 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 기업들도 약간은 분위기가 처져 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은 2% 정도 내렸고 아마존도 1.3% 떨어졌다. 그러네요. 대체적으로 조금 애매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죠? 소유재와 필수 소비재, 에너지가 조금 뛰어 올랐다. 네, 근데 금융은 좀 떨어졌고요. 막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전체적으로 상황이 그게 썩 좋은 건 아닌데요. 그죠? 네, 좋은 건 아니고,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핵협상, D-1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핵협상에 대한 부분들도, 네, 어떻게 될런지, 그것도 봐야 되겠죠. 이란 쪽도 계속, 네.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 분위기는 네, 조금 애매모호한 느낌이 좀 있다. 거기다 오늘 우리 만기일이니까 오늘 생각보다 변수가 좀 클 수도 있다는 거. 아침부터 서두르지 마세요. 자, 아침에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해야 되는 것은 아침에 외국인들이 얼마만큼 파느냐. 자, 파는 건 중요하지 않은데 기관이 동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포지션. 오늘은 수급에 대한 포지션 잘 보셔야 돼요. 오늘 후반부에도 막판에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장중에 버틴다 하더라도 후반에 밀리게 될 수 있어서 끝까지 네, 항상 조심하시는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에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내수주들의 움직임들이 좋아지고 있다. 최근에 이제 내수주 움직이는 모습이 조금씩 보이죠? 네. 근데 네, 반도체로 벌어서 백화점에서 쓴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수출이 호황이 돼서 돈들을 많이 버니까 이제 소비의 심리가 살아난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2월 주요 업종 평균의 주식 수익률은 2차전지, 조선, 바이오, 우주, 국방은 별로야. 네. 근데 반도체도 그냥 별로죠. 수익률. 코스피는 1.4. 근데 유통, 은행, 레저, 보험, 호텔, 의류는 수익률이 쭉 올라왔어요. 자, 이 부분들이 어떤 의미냐면 소비주 쪽으로 볼 수도 있지만 약간 방어주 위주의 움직임도 좀 있어요. 뭐 유통이나 이런 것들은 레저 이런 건 아니잖아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은행, 보험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경기 방어주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소비 증가에 따른 기대감인지 아니면 무엇인지 그때 부분들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요거 같은 경우들은요, 지금 뭐 내수주 쪽에서 주가 상승률이 나오는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가 녹아들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도 있기는 한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은 뭐냐면, 중국 관광객들의, 그런 증가, 그런 기대 요소,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설 명절 특수가 지나고 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 유통회사 같은 경우, 뭐 택배, 뭐 등등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요거 역시도 명절 특수를 누리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보면 근데 소비가 크게 늘어났다라는 느낌들을 딱히 보이기는 어려워요. 그죠? 근데 관광이나 여행, 뭐 이런 쪽에서의 기대 요소들은 분명히 있는데, 요 내수 업종인 호텔 요게 아니라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 뭐 등등등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겠죠.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의류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 의류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약간의 저평가 개념들 이런 것들이 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업종의 전체적인 상황들은 좀 보긴 해야 됩니다. 근데 확실하게 움직임이 좋아진 건 맞죠. 그래서 자금의 순환이 조금 일어나면서 이쪽으로 좀 밀어주는 것은 아닌가. 일단은 특수를 좀 볼 수 있죠. 분위기가 좀 좋아질 수 있는 상태
상태에서 나타나는 그런 특수 효과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자, 시장에서는 반도체를 비롯한 조방원이죠. 그 다음에 전력기기의 수출 호황, 증시 활황 이런 것 때문에 소비자들의 지갑이 두툼해지고요. 네, 왜냐하면 증시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두툼해지는 상태에서 네, 소비 좀 해보자. 야, 이번에 주식으로 돈 많이 벌었는데 네, 명절 좀 써보자. 네, 이런 거 이렇게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소비 심리가 많이 극복이 된다면, 좋아지게 된다면 내수 쪽도 많이 살아나게 돼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어요. 네, 그런 쪽으로 나올 수 있다. 일단 뭐 더 체크를 해봐야 되긴 하겠죠. 근데 명절 이후에도 특수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그 후에도 괜찮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자금의 이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도 조금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런 정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코스닥에서 특이한 사항이 있죠. 네, 10%에 육박하고 있는 동전주들이 퇴출되나. 자, 12월 12일 오늘이죠. 금융위에서 코스닥 상장 폐지 개혁안을 발표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썩은 상품을 정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다. 이 상장 폐지에 대한 요건 강화가 되면 지금 안 그래도 3월 달에 부담스러운 요소들이 많이 있죠. 감사 보고서 등등등. 그래서 3월 달에 안 그래도 칼바람 부는데 지금 동전주까지 상폐 기준에 포함되게 돼버리면 네, 퇴출 기업이 대폭 늘어날 수가 있다. 애매하다. 그죠? 네. 다사다난이래요. 네. 아닌데, 다산다사 아닙니까? 네, 이거는. 네. 다사다난이 아닌 것 같은데, 한문이 좀 잘못 써진 것 같아. 다산다난. 다산다사. 네, 모르겠고. 네. 부실 기업을 신속히 퇴출하고, 빈자리에 혁신 성장 기업을 채우겠다. 그러네. 많이 생산하고, 많이 죽인다. 그럴 수 있겠군요. 1,000원 미만 동전주를 상폐 대상에 포함하는 안이 거론된다. 그러니까 동전주들 같은 경우는 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자본 잠식, 감사 의견, 뭐 불공정 거래 등등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얘는 믿을 수 없다. 네, 신뢰도가 떨어진다. 등등등의 얘기 나오죠. 그러면 기업들이 갑자기 액면 병합을 한다거나 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슈를 통해 가지고 주가를 뻥튀기 시키는 요소가 나타날 수도 있긴 하겠다. 그죠? 네. 액면 병합밖에 거의 없지 않나요? 네. 그럴 수가 있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고요. 동전주는 네. 1666개. 감자를 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감자를 하거나 액면 병합을 하거나 그럼 주가가 뛰잖아요. 그렇게 한다. 감자를 하게 되면은 일단 감자를 할 수 있는 정도면은 퇴출당하지도 않겠죠? 네, 왜냐면 자기 자본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감자를 하게 되면 괜찮은데 자본 잠식이 되어 있는 경우는 쉽진 않겠구나. 그죠? 그래서 동전주까지 떨어졌는데 수익성도 별로 안 좋거나 뭐 성장성이 안 좋거나 그런 것들은 이제 퇴출당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자, 코스닥 상장사가 지나치게 많은 상황에서 지수 확장을 위해 낮은 평가를 받는 기업들을 속아내야 한다. 뭐 그렇기는 해요. 네, 코스닥 시장도 너무 네, 좀 이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긴 하죠. 그다음에 특정 종목에 대한 네, 관심도만 높아져 있고요. 조그만 것들은 대부분 테마주, 잡주 취급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도 뭔가 신뢰도를 높이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부실하다 싶은 종목군들은 퇴출을 시키고 칼처럼 딱딱딱 잘라내면 되기는 하는데 제도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다. 네. 주식수에 따라서 동전주가 되냐 아니냐가 갈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괜찮은 종목인데 동전주 됐다고 해서 이거 떨궈지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죠. 네. 약간 애매합니다. 네. 실질적으로는 네. 부실 기업들이 많지만 다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식의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3월이 오고 이제 명절 지나서 이제 3월이 오게 되면 부실 기업들 퇴출의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도 한몫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이야기가 나오는 거니까 어떻게 나오는지 후속 기사를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자, 그런 정도고요. 오늘은 일단 만기 포지션이기 때문에 아침부터 떠는지
아니면은 보통 아침에 이렇게 치고 내려오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약세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아침에 안 팔린다고 하더라도, 팔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가 포지션이 좀 나빠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오늘 약간 약세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미국 쪽에서 때리고 들어간 모습에다가 마이크론이 치고 올라오는 모습. 요거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흔들기에 충분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잡아서 끌어내리면 지수 빠진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은 얘네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기업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지수에 대한 포인트만 가지고 만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만기 포지션이니까요. 그래서 대형주를 위주로 인위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별 종목들은 뭐 크게 움직임은 없겠지만 주목해야 되는 것은 네, 이렇게 대형주를 앞세운 주가의 변동성 확대, 그 다음에 자기들이 원하는 위치까지의 어떤 포지션 변화,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일단 잘 넘어가자고요. 오늘하고 내일 이번 주만 변동성 잘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그래도 여러분들 방향성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나은 투자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에 다시 체크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시장 때 뵙죠.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